부동산 경매 꿈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오늘 만나볼 물건은 조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한때 2, 3년 전만 하더라도 경기도 평택하면 개발호지가 굉장히 많은 기회의 땅이었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평택 땅 한번 조사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그 평택에 있는 땅이 3회나 유찰이 됐어요. 왜 유찰이 됐는지, 또 우리에게 기회는 없는지 저와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사건은 21타경의 46,279번 사건 되겠고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아리 178-1회 16필지니까 총 17개 필지가 나왔다는 얘기죠. 부동산 목록을 한번 보니까 지목이 전 64평, 전이 8평, 17평 1평 쭉 해서 지목은 다 전이네요. 17개가 다 전으로 되어 있고 전체 합치니까 767평이나 되는 작지 않은 땅이 경매 목적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이고요. 땅만 17필지인 줄 알았더니 소유자도 권땡땡 외 67명, 총 17개 필지를 68명이 소유하고 있대요. 뭔가 사연은 많아 보이는데요. 감정가는 13억이었는데 13억에서 1회, 2회, 3회 유찰돼서 현재는 감정가 대비 34%인 4억 4,700만 원, 평당 약 58만 원 꼴에 나와 있어요. 평택 땅이 평당 58만 원입니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봤다가 작게 가는 게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데 더 유리하니까 지도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큰 그림으로 놓고 보니까 서울이 있고요. 서울의 남쪽으로는 과천, 수원을 지나서 오산까지 통과하면 아래가 평택이 되겠죠? 평택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우, 땅 좋네요. 자, 이쪽으로 평택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희 부동산 목적물이 이쪽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니까 주변은 뭐 다 농지로 되어 있네요. 농지고 오른쪽도 농지가 있고 여기 위에 도시가 좀 있어 보이고 전체 토지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지적 편집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니까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의 주변으로 자연 녹지도 보이고 농림지역도 보이고요. 일종일반 주거지역도 보이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아까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이 보존관리지역이네요? 뭐 이상하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 보존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요. 위성사진으로 다시 볼까요?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분명히 농지인데 보존관리지역이면 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근생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데 이 알짜배기 땅이 다 농지예요. 그런데 좀 자세히 보니까 뭔가 좀 어색합니다. 농지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농사를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되게 그림이 어색하죠? 이게 잘린 부위를 보더라도 도로가 갑자기 막 사라져 있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농지가 있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표시된 거는 포털에서 이게 군사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로 저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평택 미군 기지가 되겠죠. 그 크기로 따진다면은 세계 나가 있는 미군 부대 중에서 가장 큰 기지가 캠프 험프리스라고 불리는 미군 부대가 되는데요. 상주하고 있는 군인만도 3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죠. 그에 따르는 인원들까지, 가족들까지 따지면은 평택 인구의 한 10분의 1 이상 된다 그러는데 저런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미군 부대가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 오늘의 부동산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군부대가 옆에 있어요. 그것도 미군 부대예요.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 그러면 우리의 입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 목적물 17개 필지를 색깔로 칠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부동산 목적물이 7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희의 목적물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도로인데, 자, 보도록 할까요? 소로 16, 이게 소로 1류 10에서 12m짜리 계획도로가 되겠고요. 다음 소로 2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건축 허가 내는데 이상이 없는 땅이 되겠다. 토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개발이 가능하냐,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도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도로가 4m 이상 도로를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이 도로는 폭이 8에서 10m, 10에서 12m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저희 토지를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거기에다 우리는 이게 눌러보니까 자연취락지구래요. 자연취락지구의 혜택까지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현장으로 바로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누가 농사 짓고 있는지 아세요? 옆당? 땅이요? 네. 농사 안 져요. 누군지 몰라요. 아니 저 뒤에 거. 그 뒤에 거나 많아 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한 여기 소유자가 60몇 명이던데. 네? 땅이 소유자가 60몇 명이던데. 모르세요? 난 저기 여기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60몇 명이니까 말이 안 되니까 67명이에요 소유자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호석 외 67명. 어머니 혹시 옆에 누가 농사 짓고 있는지 아세요? 옆당. 어디? 바로 여기 노인정. 아 강아지 있는 집? 그 집이 있어. 안녕. 와 아파치다. 아무도 안 계셔. 안녕하세요. 와 멋있다. 진짜 명견이네. 와 멋있다. 안녕. 혹시 여기 누가 농사 짓는지 아세요? 이 땅에? 아 그러세요? 아 생긴 거는 왕인데 거의 사자급인데. 안녕. 뒷집 할아버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다른 게 아니고 옆에 땅 때문에. 어디요? 여기 옆에 그 농사 짓는 땅 있잖아요. 마을회관 있는 땅 있잖아요. 그 뒤쪽 땅. 예. 아 그쪽 땅 68명이나 소유자가 있던데. 글쎄 그건 68명인지 우리는 모르고. 아 그러세요? 마을회관에 여쭤봤더니 어르신께서 저기 잘 아실 거라 그래가지고 와봤거든요. 우리도 모르고 이게 저기 부동산에서 저기 해가지고 해서 우리는. 아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산 거예요? 야, 그럴 거야 아마. 아 주민분이 가지고 계시던 게 아니고? 주민들 봐서 몇 달이 넘어간 거예요 이거. 아 몇 번에 걸쳐서 주인이 네. 바뀌고 바뀌어서. 바뀌어서 그래서 저기 우리네는 몰라요. 그 땅 사러 오신 게? 아, 예, 땅 알아보러 왔는데 소유자가 68명이나 되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또 왜 아직도 이게 저걸 왜 개발 못하고 있는지.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네. 그쪽에 이제 요것도 뭐 9명인가 몇 명이 해가지고 사고 이제 또 범위가 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쪼개고 아마 소액으로 조금씩 투자해가지고 미군 부대 들어온다니까 그렇게 했구나. 쪼개서 아마 그렇게 된 거야. 저쪽도 아마 그렇게 됐을 저게 원래는 한산한 거 있었어요. 이쪽 같이 다 네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다 뽀개졌을 거예요. 자세한 건 몰라도. 도로가 이렇게 나갈 예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저 앞쪽으로. 그죠? 예. 아직 예산은 안 잡혔던데 도로만 놔도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시내 나가는 게 좀 멋이잖아요. 아니, 그러지도 않아요. 금방 가요? 정부에서 보조해 주니까 여기 뭐 1,000원 타고 택시 평택 나가고 뭐 해야 돼. 아유 좋네요. 1,000원이면 다 나갈 수 있어요? 공공 택시 불러갖고 나가면 되니까 지금들은 뭐 그렇게 편하게 살아서 이제 걷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저기 그 제 집 차 있으면 시집 차 가지고 가고 다 같이. 그러면 지금 집 짓고 사시는 집들은 다 원주민분들이 거의 계시겠네요. 거의 한 자세한 건 한 40%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그 전에 한 60%가 넘었었는데. 아, 자꾸 나가면 여기도 집 있던 자리, 여기도 6채가 있던 자리 다 했었던 거라. 그러면 미군 부대 들어온다라고 이제 투자한다고 팔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미군 부대 온다 그럴 때 땅값 얼마씩 주고 막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싸구려 있지. 아니 지금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람들 외지 사람들이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아, 들어와요. 추워서.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아니, 네네. 죽으셔? 여기 계시 안에 계시는. 아니, 내가 추워서 그래. 제가 바카스라도 사올게요. 나가서. 제가 가서 사올게요. 녀석한테. 예, 감사합니다. 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 100여 년 전 안 되지만은 뭐 우리 선주서도 뭐 살았으니까 한 300년 거의 되는 거지. 겨울에 집들 지실까면 얼른 사서 지시오. 아 그러니까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주민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맞는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을회관 옆쪽부터 뒤에까지 다 빈 데 있잖아요. 그게 760평 정도 되거든요. 저쪽 주택들 있는데 그게 원래가 저쪽 구가 그쪽하고 이쪽하고 이게 다 한 사람
팔아야 썼어. 그랬는데 뭐 어떻게 탈게 잡수나? 아니요. 제가 타겠습니다. 아버님은 안 드세요? 네, 난 먹었어 아침에. 아, 드셨어요? 아침에 먹었어.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단독주택을 지어도 괜찮을까 걱정이 돼서. 아니 이거 싫으셔.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전혀 괜찮아요. 지금 이게 마을회관이거든요. 예. 여기 하얗게 마을회관 빈자리고 예. 빨간색으로 된 게 다 나온 거예요. 예. 물건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도로로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주택지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이제 집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분들은 별로 이렇게 마을회관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도 지금 내가 82살인데 네네. 어우, 엄청 정정하시네요. 82살 먹은 사람이 나하고 요 윗집인 나하고 둘이요. 아.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고 다 몰라요. 그렇게 이 역사를 모르시는구나. 거의 이장님은 어디 사세요? 저 아래 사는데 이장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신 분이세요? 지금 한 60 됐을 거예요. 젊으시네요, 이장님. 여기 마을회관 있는 옆쪽에 이게 집 많이 짓고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예, 저쪽에. 주택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거 개발한 사람은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 없었었어요? 거기에 주택 이게 그게 다 세요. 그게 다. 네, 그쵸. 그 렌탈 하우스라 그래서 그거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다 세라. 거기에 이렇게 뭐 이름표만 문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저기 세바가가 해가서 관리하는 사람인지 부동산에서인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미군들 들어와 있나요? 그렇죠. 미군 군무원들. 미군 애들이 들어와서 있는데 여기도 미군 애들이 이제 저 부대 안에 집 많이 지었나 봐요. 엄청 지었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들어가 봤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군 부대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 가거나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임기돼서 이렇게 가면 그 집이 비어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대기에다가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세한 건 몰라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오면은 막 붙어서 있는 게 아니라 좀 또 분위기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 같아. 빈집들은 많이 없어요? 자세한 건 몰라도 하나에 한 세대씩 사는 거라네. 네네, 맞아요. 크게 짓고 살죠. 그냥 그래서 뭐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옛날에 집 지을 때는 들어가 봤어도 네. 지금은 뭐 도둑놈 될까봐 뭐 가보도 안 해. 아유, 아버님 가셔도 뭐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기 그러면 미군 부대 들어온다 그럴 때 땅값 얼마씩 달라 그랬었어요? 막 외지인 사람 들어올 때. 나도 저기 애들도 이제 저기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팔아버리라고 해서 나도 팔긴 팔았는데 30만 원씩 팔았지. 한당 30만 원. 네. 그랬는데 30만 원에 팔으니까 한 2, 3년 있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여기 지금 이 땅이 처음에 72만 원씩인가 샀어. 72만 원에 최초에. 그러니까 72만 원에 샀다가 이 사람이 서울에서 저기 은행장 아마 조금 했나 봐요. 이 사람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했는데 내가 물어봤지. 정 사장님 얼마씩 팔았어? 그랬더니 뭐 조금 받았시오. 그냥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근데 속된 말이는 한 170만 원, 160만 원 받았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근데 72만 원에 사서 160, 170에 팔았다. 그랬는데 네. 나는 직접 들은 건 아니지.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에서 그 근처 150만 원이나 이제 이 근처에서 놀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자꾸 갈수록 느는 거니까. 우리 아버님은 너무 싸게 파셨네. 그렇죠. 아까워서 어떡해요? 아버지 사셔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하자. 우리는 이거 있어도 못 해 먹으니까 지금 내가 팔아먹은 땅이 지금 130만 원씩 나간다. 그래서 미련 없어요. 뭐 주변 분들이 땅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지.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얼마 줄 때는 팔아라, 얼마 줄 때는 팔아라 막 이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팔아먹고 이제 얼마나 한 달이나 한 열흘이나 한 20일이나 어떻게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면은 우리 그거 땅 팔았어? 그냥 이러면 얼마씩 팔았냐? 그냥 그러면은 얼마에 팔았어?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거나 그냥 아는 거지. 그냥 몰라요. 그게 이 땅도 지금 내가 조금 채소 갈아 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농사하고 계세요? 다는 아니고. 조금 요만큼.
이것도 뭐 언제 뭐 도로가 난다 그러면 계획은 글쎄 잡혀서 언제 날지는 모르는데 지난해 8월 달인가 계획을 섰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공무원들이 왔었어요? 와서? 네, 네. 8월 달에 왔는데 그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승낙을 했고 요쪽 뒷집이 있는 사람이 승낙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장 보고 그러더래요. 좀 설득해보라고. 그래서 도로 들어오면 엄청 좋죠. 땅값도 올라가고 편하고. 근데 왜 반대하시지? 보상금을 조금 더 달라 그러시나? 모르지 이제 그건 모르겠고. 그럼 여기 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었네요. 지금 그냥 농사 짓는 거 투자용으로 샀다가 아직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것 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 여기 이 땅이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다 조금씩 해먹고 이 사람이 작년인가 왔는데 지금 여기 다 욕심부리고 이거 뒤에 이거 다 해관 뒤를 다 걔가 다 하고 있지.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쪽에도 땅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장님 마냥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이 땅 좀 보러 왔는데 그래서 얼마씩이래. 이거 이제 나는 거짓말 아니요. 그 사람이 여기 앞에 여기 400만 원씩 나왔다 그러더라고. 아, 나온 게? 네네네. 부동산에서 400만 원. 그러고서 이쪽 앞에도 거의 7사람인가 몇 사람이 쪼가리로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다 그랬는데 400만 원씩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비싸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사장님 얘기한 대로 도로 계획이 있으니까 도로가 뚫리면 그 자리가 좋을 것 같다는 그거를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와서 그 부동산에서 와서 해놓은 건지는 몰라도 가끔씩 와서 막걸리 몇 병 갖고 와서 부어놓고 끼얹고 가고 그게 이렇게 해요. 네. 도로 빨리 나라고? 아니 이제 그건 나는 그것까지 모르고 와서 막걸리도 와서 그렇게 막걸리 한 잔이라도 우리 먹으라서는 않고 거기 땅바닥에다 끼얹고 가고 그냥 그런 거는 해. 네. 어쨌든 제가 이 땅을 사게 되면은 하여튼 제가 다시 찾아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러면 다시 인사드리고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은 그러면 어느 회사요? 아, 회사에서 왔어요? 네. 회사에서? 네네. 인천에 있어요. 인천 송도. 하여튼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저 땅 사도 되겠네요, 아버님? 지금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길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개발을 못했나.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게 범위가 크니까 이게 설득 못하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관도 다 들어와 있고. 네, 수도 다 있고. 알겠습니다. 아니, 바쁘실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뭐 낮잠 자는 사람인데. 제가 낮잠을 방해했나 봐요. 아니요.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어르신 좋아하실 만한 거 제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꼭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건강히 계시고 제가 조만간에 막걸리하고 제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위쪽 지방에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네네, 쉬세요. 네. 현장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현장을 다녀오니까 조금 더 제 머릿속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우선은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미군 부대죠. 미군 부대가 굉장히 가깝다는 거는 장점이고 단점 또한 미군 부대가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자연 녹지면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자연 녹지의 취락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까지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하고 동일한 토지용도 바로 인접부지만 하더라도 미군 부대의 렌탈하우스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입지가 그 입지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렌탈하우스로 조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렌탈하우스는 일반 임대 계약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렌탈하우스라고 하는 독특한 계약 방식은 미군 부대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약 주체가 미군하고 계약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미군 주택과하고 계약을 하는데 중개업체가 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을 빌려주는 건데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연세 개념에서 달러로 받아요. 약간 독특한 개념이죠. 이런 렌탈하우스의 투자 형태는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한데 오는 물건이 바로 렌탈하우스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우리의 부동산 목적물은 분명하게 미군 부대와 가까운 부동산을 선호하는 렌탈하우스 부지로는 적합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사항만 더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도로가 동쪽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남북쪽으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도로는 언제 개설 예정인지 관심을 한번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동산 목적물은 편의시설이 굉장히 불편하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편의점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만 개설이 잘 된다 치면 이 도심에서 저희 부동산 목적물까지 차로는 1, 2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투자의 매력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번 지자체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세도로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이게 뭐 예산이 편성됐는지 도시계획도로는 잡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요. 혹시 노선 번호 알고 계세요? 노선 번호는 잘 모르겠는데요. 집번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노선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봐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제가 지도를 한번 키고 같이 봐드릴게요. 네, 선생님 집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팽성읍 송화리 179-21번지입니다. 그 외에 해당되는 게 여러 필지가 있는데 우선 그 도로를 알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예산이 편성됐는지랑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계획을 여쭤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기 이거 찾아보니까 이게 장기 밀집행이어가지고요. 이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 따로 있거든요. 네. 지금 해당 노선은 소로 1-201호선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27년 이후에 예산 세워가지고 보상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 27년 이후에 예산 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지를 보상해서 매입하신 다음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신 거죠? 잠시만요. 단기 미스탱이면은 개설을 따로 안 할 거거든요. 개설을 안 하고 보상만 해주신다고요? 네, 현재 도시계획대로로는 잡혀 있는데 네. 아직 포장을 공사를 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잠시만요. 선생님 보상하고 선생님 말씀처럼 공사를 따로 할 거래요. 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경기도에 고시된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평택시 고시 번호가 네. 고시 제20133235고요. 그리고 이게 재정상 좀 앞당겨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대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정확한 계획이라서 일단 계획 단계는 2027년 이후에 진행을 할 단계이긴 한데 앞당겨서 하게 되면은 따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평택시가 돈 많이 모아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조금 궁금했던 게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27년 전으로 생기긴 생기려나 봐요. 저희가 평당 58만 원이라 그랬는데 저희 부동산 목적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평당 58만 원의 주택을 짓는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진을 보니까 주택지로 쓸 수 있는 땅은 10번, 6번, 7번, 13, 14, 15 6개밖에 안 되겠죠? 나머지 땅들은 단지 내 도로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도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계획 수익률을 따질 때 잘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 부분이 이 부분이 보상이 27년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돼야 정확한 거니까 이거는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는 땅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여기에다 건축 허가를 내서 사용하거나 할 수 없겠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는 8번, 3번, 2번 땅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한 11번, 1번, 16번처럼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수익화하는 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직접 짓지 않고 분양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16번, 11번, 1번 등 단지 내 도로로 사용되는 도로는 나눠서 분양을 하면 좋겠지만 그 비율이 일반적으로는 전체 전용 면적의 20% 내외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내 땅 100평 주택 짓고 살려는데 도로 100평 사라 그러면 분양이 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사죠. 그렇죠? 굉장히 큰 도로기 때문에 저 도로는 어떻게 수익화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동산을 보면은 평당가를 10번, 6번, 7번, 13, 14, 15번만으로 평당가를 다시 계산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의 대지 면적이었던 767평이 아니라 뭐 보상받는 건 우리가 상가격 이상 받겠지. 그러면 그건 뺀다 치더라도 이거 띄고 저거 띄고 나니까 내가 실제로는 500평을 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수익률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비율과 아니면은 공용으로 팔아야 되는 조금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비율들을 잘 계산하셔서 수익 구조를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사업수지 분석표라는 게 있어요.
이 분석표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저기에다가 6채를 짓는다면은 6채에 대한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지? 6채를 내가 매각을 하거나 토지를 팔았을 땐 수익이 얼마나 되지가 매출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따른 원가는 경락을 받은 비용 더하기 각종 비용들 있죠? 인허가 비용, 또 농지니까 농지 전용비도 들어가겠죠. 또 이 사업을 하기까지 이자 비용도 경비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또 분양 수수료도 들어가고 취득세, 뭐 각종 세금들 들어가겠죠. 이런 거에서 총 이익률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소지 분석표상에 이익률을 15%에서 25% 사이 나와줘야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표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내가 땅을 58만 원 샀어. 건축비는 평당 700만 원이니까 700만 원 곱하기 건평. 이게 매출이네? 3억이 남았네? 라고 본 땅에 투자했을 때는 낭패 보기가 쉽다는 거죠. 결론상은 저는 사업소지 분석을 그려보고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렌탈하우스로 받을 수 있는 기대 렌탈료를 적용하고 나서는 본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렌탈료가 매력적이기도 한데 그만큼 위기도 있어요. 집이 새 집일 때 많이 받는데 노후가 되고 강가가 될수록 내가 투자된 거 비해서 렌탈료를 10% 받는다, 15% 받는다,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건물에 대한 강가는 내가 온전히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제가 포기한 이유는 저의 개인의 역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건축을 협력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를 많이 싸게 할 수도 없고요. 분양을 하면서도 저기에 연고지가 적기 때문에 분양 수수료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 시스템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저 부분에 투자가 되면 직원들의 인건비가 또 투입되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입찰을 안 하는 걸로 났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입찰 안 하기로 했는데 이 부동산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못하지만 누군가는 해낼 수 있는 사업이고 서로의 기준치가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익률 20% 이상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부동산 투자하면서 10%면 훌륭하지, 토지 가치의 상승분까지 가져갈 건데 맨 땅을 사는 것보단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서 이자 부분이라도 충당해주면 좋지 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분은 저와 다른 고차원 경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에 따라서 오늘 부동산 목적물이 입찰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좋냐 안 좋냐가 결정이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업수지 분석표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 목적물을 만나든 여러분들의 출구 전략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항상 성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